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에 불어닥친 흰남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투하. 반도체에 불어닥친 흰남노의 초거대 태풍이죠. 미국발 제재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태풍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중국, 한국, 대만이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굉장히 폭락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뭐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묶은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AMD, 브로드컴,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TSMC죠.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쭉 있지만 바로 밑에는 ASML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장비기업, ASML도 장비기업. 요게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이 4개가 글로벌 장비 4대 기업이에요. ASML은 EUV 관련해서 독보적인 장비 기업이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은 시각, 증착, 나머지 장비들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조로 하시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렇다. 지금 8월 26일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9월 1일에도 2% 가까이 빠졌죠. 미국의 반도체 GPU 수출 제재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엔비디아와 AMD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가를 볼까요? 보면 이렇게 폭락이 됐어요. AMD를 보면 엔비디아에 비해서 낙폭이 적어요. 왜 그럴까? 지금 엔비디아가 생각 외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GPU 제재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GPU 제재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보면 서버용 데이터 센터용 GPU에 주로 쓰이는 A100, H100을 엔비디아에서는 수출 제재를 당했고요. 또 AMD는 인스팅트 MI250이라는 반도체 칩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경우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요. 2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 67억 달러 중에 데이터 센터 비중이 38억인데 38억 중에 4억 달러만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겁니다. 실적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게 덮친 격으로 미래의 매출에 대한 먹구름이 들이온 거죠. 이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한때는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총이 1위였죠. 하지만 지금은 TSMC보다도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통제를 할까? 왜 이런 제재를 했는가를 이렇게 보면요. 현재로는 AI를 구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GPU입니다. 물론 NPU도 있지만 아직까지 NPU가 GPU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NPU가 GPU의 자리를 메꾸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GPU가 AI에 특화된 칩입니다. 이러한 GPU를 제재를 한다는 것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제재하겠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타격도 주겠다. 군사력이랑 반도체 칩이랑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첨단 무기에는 고성능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그런 GPU를 제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군사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물론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당분간은 GPU가 쓰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밀어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굴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중국도 시진핑이 권력을 잡기 이전에는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내비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SMIC, 신라노 양상 소식, 그리고
YMTC 낸드 플래시 236단 이런 것들도 억지로 온 건데 이거를 우리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GPU 스타트업 기업 바이렌의 그림에서 보는 BR100이라는 GPU 칩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엔비디아 A100보다 2.6배 속도가 빠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꾸 과시를 하려고 해요. 미국 너네가 우리를 제재를 해봤자 이렇게 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반도체의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확장을 해가고 있죠. 사실상 지금 EUV 없이는 첨단 노드 공정이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제재의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반도체 고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중국의 젊은이들 20, 30대 MZ세대들이 더 이상 우리도 움츠리지 말자, 미국과 맞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알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시진핑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지지율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엔비디아하고 AMD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칩을 생산하는 TSMC에 대한 타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엔비디아의 A100 TSMC의 7나노에서 생산이 되고요. H100은 TSMC의 5나노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AMD의 인스팅트 MI250 같은 경우는 TSMC의 6나노에서 생산이 되고요. 앞에 얘기했던 바이렌의 BR100 이 칩도 TSMC의 6나노에서 생산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칩의 제재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TSMC의 나노 공정에 구멍이 나는 건데 이걸 과연 TSMC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게 참 관건이 되겠죠. 반면에 삼성전자에겐 반사익으로 올 것 같습니다. TSMC와 삼성의 점유율차가 좁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면 화웨이도 TSMC에서 생산한 칩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TSMC한테 너네 중국한테 반도체 주지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시장의 수요에 대한 하락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통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탈중국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죠. 9월 7일 발매될 아이폰 14에도 적은 비중이지만 인도의 아이폰 14가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13까지는 전량 중국에서 생산을 했어요. 중국 비중이 100%였죠. 하지만 지금 핸드폰도 탈중국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애플은 중국과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중국에서 핸드폰을 100% 생산을 하면서 핸드폰 점유율을 보장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 탈중국화가 되면 애플의 비중도 점점 떨어지고 삼성전자한테는 쪽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애플은 20년부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은 베트남에서 생산을 했죠. 그때부터 탈중국화를 슬슬 시작을 했습니다. 핸드폰만큼은 버티다가 이번에 22년에 아이폰 14 시리즈를 기점으로 해서 탈중국화를 했죠. 점차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 또한 픽셀폰이라고 있죠. 10월 달에 픽셀 7 출시를 하죠. 이것도 베트남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MS, 엑스박스 베트남 호치민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아마존의 파이어 TV는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하고 있다.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는 베트남하고 인도를 들 수 있다. 현재까지는 엔비디아가 GPU의 최강자입니다. 과거를 이렇게 보면 인텔이 GPU의 최강자로 글로벌 반도체의 왕자에 올랐죠. 그리고 잠시나마 엔비디아가 GPU의 최강자에 군림하면서 반도체의 글로벌 제왕에 올랐었죠. 지금은 저조한 실적과 제재를 맞으면서 계속 주가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총이 지금 300조대로 삼성전자보다 낮아요. 현재는 GPU가 AI에 가장 최적합한 반도체 칩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음 차세대는 NPU라고 있어요. 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하죠. GPU 대비해서 연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전력 소모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상용화될 만큼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몇 년 전부터 GPU를 건너뛰고 바로 NPU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인가 그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삼성전자는 GPU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NPU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라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 제가 삼성전자를 믿고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나와요. 눈앞의 이익을 보면 지금 GPU에 따라 들어가서 점유율을 어떻게 조금씩 뺏어 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GPU의 단계를 건너뜁니다. 그리고 NPU를 도전을 한 거죠.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5나노에서 굉장히 밀렸죠. 밀리니까 이제 3나노의 GAA 새로운 구조에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대박이고 실패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성공하면 파운드리 기술적인 리더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듯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음흉하다고 해야 되나요? 노출을 최대한 많이 안 하고 앞에서 말은 중국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다고 얘기했죠. 삼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도 그게 완전히 공개해도 될 만큼의 수준이 안 오르면 참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중국의 이타임즈나 이런 언론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앵무새처럼 옮겨와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TSMC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쓴 기사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불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삼성전자한테 좋게 얘기할 리가 없죠. 왜? 경쟁 상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본질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21년에 M램이라고 있죠. 저는 이게 삼성전자 IDM 종합 반도체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도체의 하이브리드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 보인다. 지금 미국의 제재는 삼성전자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라도 삼성전자에 아직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투자자들 그리고 삼성전자 좋게 보지 않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본인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로서 안 좋은 면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ARM과 퀄컴도 서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쟁점이 뭐냐면 작년에 퀄컴이 누비아라는 기업을 인수했죠. 그 누비아가 문제가 된 겁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 지금 퀄컴에서 이 누비아를 활용해서 CPU 칩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ARM이 갖고 있거든요. ARM이 주장하는 것은 퀄컴이 본인들의 라이센스, 원천 기술을 도용한다. 그런 것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소송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퀄컴이 이긴다. 그러면 퀄컴은 자체적으로 CPU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고 ARM의 눈치를 안 보고 CPU 칩을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말한 중국의 바이렌이라는 기업은 AMD에서 25년간 HPC, GPU 전문가로 활동해온 천원중이라는 중국계 인사를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향력으로 BR100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듯 반도체 설계에는 인재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NPU의 발전을 기대하고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힘남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